모두가 쿵짝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네 박자가 쿵짝이 맞아야 됩니다. 네 박자 종목 찾아볼게요.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처음 뵙지만 그간 성적표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네 박자 종목이었던 대정화금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5월 17일 네 박자 종목이었던 코프라도 15% 넘게 수익 중인데 기다리면 열매를 수확해봐야겠죠. 수익 실현할까요? 글쎄요.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잘 보시면 일단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일본 무역 규제 관련된 종목들 반사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법한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늘 말씀드렸던 게 선가치 후테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중에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선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정화금이라든지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슈적인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두 종목 모두, 두 기업 모두가 지금 어닝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상반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비했을 때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까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핸들링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박자 종목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주가 재평가 구간에 머물고 있는 대현이라고 하는데 여기 힌트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보시다시피 이제 여성복을 전문적으로 여성복을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현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상장된 지는 90년도에 이제 처음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좀 생소해요. 그러시죠. 근데 이제 브랜드 동사가 이제 직접 만들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그 브랜드를 보시면 블루페페라든지 시치콜렉트, 주쿠, 모제스핀, 듀엘 대표 브랜드를 지금 이 5가지의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좀 강화를 하고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력은 벌써 한 40년 된 국내 대표 여성복 상장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의류 쪽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다수가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대다수죠. 이제 인수가 됐던 한섬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이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데 작은 기업들은 특히나 남성복들은 특히나 이제 불황에 많이 이겨내질 못했고요. 그나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여성복을 하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나름대로 좀 얄궂게 사업을 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좀 봤을 때 동사에 대한 우리가 투자자라면 조금 더 여성 의류 쪽이긴 하지만 소비재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투자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 가지고 오게 된 그 배경은 전체 3가지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한창 잠깐 언급을 했던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된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나름대로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가를 기록을 하고 이제 물량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좀 가지고 나와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전히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라든지 유니클로에 대한 이제 매출 급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한창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소비재 관련돼서 다이소라든지 특히나 이제 주류 쪽 맥주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점차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일단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불매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국내 대표 이제 소비재로 이제 꼽힐 수밖에 없는 여성복을 지금 다루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더라도 일단 국내 토종 브랜드를 좀 찾고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명 한 번 정도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일단 탄탄한 펀더멘탈 쪽을 꼽았는데요. 시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형주들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면 어느 정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 금리 인하가 되면 또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제 좀 일본 무역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모멘텀 자체가 하나씩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 안에서도 앞서 잠깐 언급했던 뭐 대정화금이나 코프라 등과 같이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고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 정도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안정적인 좀 장치로서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지금 좀 배당 투자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연초라면 좀 조금 이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7월도 다 가고 있고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사가 작년도도 그랬고요. 매년 지금 그 배당 수익, 그 배당률 자체를 올리고 있어요. 현금 배당이 약 작년만 하더라도 80원인데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약 한 3%대에 대한 배당 투자 기대 수익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세 차익까지 들어온다면 뭐 상당히 좀 좋은 두 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는 또 투자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연 투자자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신성통상도 급등한 마당에 40년 업력을 가지고 있는 토종 브랜드 대현도 후속 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 같은 실적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실적이 뭐 급성장하는 그런 그 수치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매년 조금씩 물론 한 자릿수 성장률이긴 하지만 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대다수 이런 의류 관련된 그 종목 기업들이 성장이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탄탄하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매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평균적으로 지금 2,800억. 벌써 2016년도부터 이제 점프업을 하면서 거의 3천억에 달하는 연매출을 기록을 할 정도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신압으로 시장 안에서 동사의 역량을 계속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가 792억, 한 5% 정도 성장 수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61억 정도가 나오면서 뭐 크게 성장은 안 나왔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배당 투자 쪽, 이 부분이 이제 순이익이랑 좀 직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17%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한 50억 정도를 이제 달성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역시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얼마나 좀 얄궂게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 영업이익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6년부터 연평균 15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노하우를 동사가 갖추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좀 수치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100억대 이제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고요. 2016년도에는 160억, 2017년도에는 14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150억 원이라는 그 현금 자체가 동사의 곳간에 지금 고스란히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투자 트렌드가 급등주, 테마주라고는 하지만 나는 튼튼한 펀더멘탈 가지고 있는 종목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외국계 순매수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 한번 터졌는데 기관도 매집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실질적으로 연초에는 이제 그 반등이 살짝 나왔죠, 시장이. 작년 하반기 때 많이 안 좋았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기업에 외국계 자금이랑 기관계 자금이 유입이 됐고, 단기적인 자금으로 좀 해석이 되지 않는 게, 일단 베어링 자산 운용이 전체적으로 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어링 쪽에서 들어온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빠지는 흐름들이 체킹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름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치 투자에 대한 유입으로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7월 달에 이런 그 일본과 관련된 불매운동과 관련된 이런 좀 이슈가 살짝 부각이 되면서 의류업종 안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일평균 거래 자체가 과거만 하더라도 한 일평균 자체가 10만 주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20만 주, 30만 주, 많이 나올 때는 뭐 70만 주, 80만 주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지금 수급 자체가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엔 뭐 저항선인 2,700원을 이번 주 들어서 뚫어내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매수 신호라고 판단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2,700원대 1차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음 주에 좀 안정적인 이제 그 좀 자리에 접어든다면 일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그 자리가 저항대 국면이거든요. 그 올해 근데 4월에 이제 기록했던 2,795원이라는 이제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고점을 갱신하기 위한 추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3년 동안 충분히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이제 하반기 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중장기적인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가 매수의 마지막 기회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셨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배당 투자 쪽이라든지 하반기 때 새로운 투자처까지 좀 보시는 그 투자자분들이라면 대연이라는 종목 꼭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2,95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2,360원 정도 설정해 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라고 이 네 박자 차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역시 실적에 가장 높은 점수 주셨고 업황도 따라주고 있다. 이슈도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대연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박자 들어맞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